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0번째입니다. 벌써 강의가. 오늘 제목은 몸이 아프니 마음이 자유롭다. 무슨 19절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지금까지 아픈 분들만 계속 만나왔고 또 치료도 했고 치료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는 책 제목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아프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픈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질병이 몸에 깃들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이제 어느 시대보다 몰두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내가 인생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능률을 발휘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그래야지 유용성이 보장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사회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단숨에 어떤 사회의 패배자나 사회의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몸을 정말 가꾸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상 명제와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송 매체들은 그걸 또 이용하죠. 제일 관심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 지식이다 해서 많은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게 방송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문 사례들을 되게 방송에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30, 40대 중풍 환자가 늘고 있다. 50대에도 치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인들이 그걸 듣게 되면 당장 30, 40대에도 중풍 환자가 수두룩한 줄 알아요. 그리고 50대 중풍 환자들도 널려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그러는데 30, 40대 중풍은 대부분이 그런 기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50대 치매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길거리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은 걸 갖다가 침소 봉대에서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송 매체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중풍 특집, 이번엔 치매 특집, 이번엔 간암, 다음엔 위암, 그 다음 폐암, 유방암, 이런 순서대로 쭉쭉 나열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의학 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요, 요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알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가 건강염려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 누가 암에 걸렸다든지 예전에 직장 동료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또 친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든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조금 좀 집착하는 분들은 조금만 증세가 생기면은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은 증세가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입맛도 좀 없는 것 같고 입도 까끌거리는 것 같고 또 칫솔질 할 때 또 이렇게 약간 구역질 나는 것도 같고 대변 색깔이 까맣게 되면은
혈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대장암의 시초라고 그러는데 변 색깔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데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에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병원 쇼핑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방송 매체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들, 방송 매체에서 얘기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병에 대한 지식만 나열할 뿐이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늙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둥대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에 걸리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병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손해만은 아니다. 물론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불행도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 예를 하나 들으면 저는 뭐 워낙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 줄리앙 슈나벨 감독의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그 장 도미니크 바비는 그 패션 잡지 그 LA 편집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청천벽력 같이 1995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중풍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 중풍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중풍입니다. 락딘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거 수업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젊은 나이인데도 저 병에 걸리면은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눈동자 한쪽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고 눈만 깜빡거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신은 아무것도 꼼짝할 수가 없죠. 온 전신이 다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다 나고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떠오르고 지금 현재 답답한 것도 느끼고 그런데 내 몸이 내 몸속에 영혼이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장 도미니크도 처음에는 이 병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유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다 불행할 것 같죠? 하지만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질병에 걸린 후에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40에서 50% 이상은 그래도 행복감을 유지한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글을 쓰리라고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언어치료사가 알파벳을 불러줄 때마다 자기한테 맞는 알파벳이 나오면 눈을 깜빡거리는 것. 그렇게 해서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를 찍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130쪽의 책이 나오게 됩니다. 장 도미니크 바비는 그 책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장 도미니크 바비가 이 책을 내게 된 그런 계기들은 질병을 받아들이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섭생을 잘하고 운동을 하고 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게 돼 있고 마지막엔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자신만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왜 나만 아프지? 남들은 다 멀쩡한데. 또 암이나 이렇게 커다란 질병에 걸리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폐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 질병이 깃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전지전능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절대로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만 같고 자신은 죽지 않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은 항상 끼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사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질병은 빨리 낫게 되죠. 암으로 투병했던 분이 좋은 얘기 했어요. 나에게 암은 정말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동반해야 될 친구라고 자신은 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반가운 친구는 아니지만 잘 놀다가 시간이 되면 돌려보내주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은 정말 그 암에서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만 뭐 나도 사람이니까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건너 한 사람은 다 아픕니다. 뭐 고혈압이랑 당뇨는 기본이죠.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흔한 질환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앓고 있고 뭐 갑상샘 암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나 흔해져 버린 그런 질병들이죠. 그래서 나만 아프지 않습니다. 다 아픕니다, 사실.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오게 되는 게 질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주고 간다 그러죠.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어떤 게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좀 더 좋은 데 승진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정말 멋진 스포츠카 하나 사면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거든요. 근데 병에 걸리면 어때요? 감기만 한 보름 알아보세요. 다 만사 귀찮아요. 응? 감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름 정도만 앓고 나도 진짜 만사 다 귀찮다. 응?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작은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해지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내가 가을날 이렇게 햇빛이 내리는 햇빛이 아주 가을날 햇빛 좋죠. 그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서 그 다음에 정말 이쁜 카페에 들어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또 햇볕까지 비춰주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조근조근 이렇게 조용히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동네 뒷산에 앉아서 이 맑은 공기 마시는 것도 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는요 다 행복해져요. 그냥 우리 아들 서울대 못 가도 행복하고 우리 아들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런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마누라 바가지도 그냥 즐거운 음악처럼 들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지 않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인생이 어떤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분을 저는 제일 존경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전생에서 나라 3번 이상 구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다들 아프고 나서야, 실패하고 나서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정말 행복의 파랑새가 저 무지개 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아귀에 쥐고 있었구나. 우리 집에서 계속 지저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몸은 아프지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제가 느낀다고 했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왜 행복해질까요?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만사가 다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아프더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정말 안 좋은 친구지만 내가 데리고 있을 그런 친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아프긴 하지만 내가 이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정말 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조그만 공원이지만 내가 이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구나. 이 마음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게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는 것, 즉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또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항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사람들은 그 건강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간단하거든요.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이 3가지뿐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3가지 제일 간단한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운동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다 귀찮아요. 하기도 싫고. 하지만 갔다 오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너무 욕심 부려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일찍 자고요. 밤늦게 이렇게 이런저런 쓸데없는 토크쇼 같은 거 보지 말고요. 그럼 또 방송에서 토크쇼도 볼만합니다. 좋은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요. 예? 일찍 자고 이러면은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건강, 건강식품, 보약 이런 것, 이 3가지는 지키지 않고 돈으로 건강을 살려고 하는데, 건강은 돈으로 사지지 않거든요. 그 3가지만 잘 지키시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 병을 앓는다는 것, 몸이 어디 아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 동료 인간들 모두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만 아프지 않습니다. 모두 아픕니다. 그리고 언젠간 또 아프게 됩니다. 그걸 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외롭게 투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픈 와중에 일체유심조라 그랬죠. 마음으로 어떤 게 행복인지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질병이 가져다 주는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꼭 모든 게 손해만 보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 반면에 이득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저기 그냥 아픈 데도 많았고, 한동안 진료를 갖다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또 몇 년간 고생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의사도 아프죠. 의사도 병들어 죽습니다.
의사들이 아프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몸이 아프니 마음이 자유롭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